네,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쟁점 첫 번째 unforeseen development 예기치 못한 전개 부분을 봤고 두 번째로 increased import 증가된 수입과 관련된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패러럴리즘 균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국 ITC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4조 2항 B의 인과관계 및 비기여 분석에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수입을 다른 요소로서 고려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4조 2항, 이 4조는 바로 serious injury 그리고 serious injury의 우려, threat이 있는 경우를 판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2조 내용이 바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부분인데 흔히 이제 이 논쟁을 병행 패러럴리즘과 관련된 논쟁이다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및 제4.2조의 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제소국들이 주장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를 하는데 이 investigation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은 어, import increase 수입의 증가가 있었다를 조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서 serious injury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의 우려, 위협이 있었다라는 걸 조사해야 됩니다. 즉,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캐나다 등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철강의 증가, 플러스 그 철강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우려가 벌어졌다를 이 조사하는 대상과 추후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대상 국가가 패러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캐나다가 문제였는데요. 미국 ITC는 수입이 증가했다, 심각한 피해가 있다를 조사할 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철강 상품도 그 범위에 넣었습니다. 조사 범위에. 그런데 나중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때는 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철강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빼버렸어요. 즉, 조사를 할 때랑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할 때 적용 대상이 서로 패러럴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제소국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양은 수입 증가 혹은 피해 발생 부분에서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것은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병행의 문제, 조사할 때의 대상과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때의 대상국의 범위가 평행하지 않았다, 병행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미국은 문제 없다. 피해를 조사할 때는 넣을 수 있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때 캐나다를 빼주는 부분은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죠. unforeseen development라고 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의 전개가 있었느냐, 즉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unforeseen, 예견하지 못한 development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가트 1947 제19조의 내용이 바로 emergency ac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WTO 체제에서는 safeguard measure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트 제19조 1항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이 if
해서 이제 이 요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요건의 전제로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 바로 예기치 못한 전개의 결과, 즉 수입이 증가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unforeseen development의 결과로 벌어져야 된다라는 게 가트 제19조 1항의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나머지 requirement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보면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가 바로 수입 증가라는 거고요. 한 줄 밑에 보면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라고 해서 두 번째 요건이 심각한 피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바로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소국들은 미국의 철강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미국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예견된 거였다. 예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을 미국 ITC가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미국 정부는 아니다, 우리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increased imports라고 해서 증가된 수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티클 2 제2조 1항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죠, 이 부분. 한 줄 밑에 보면 imported in such increased quantities라고 해서 수입 증가라는 게 전제 요건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증가된 물량의 수입이라는 부분이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트 제3조에도 보면 제3조 1항 3조가 바로 이 investigation 조사 ITC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KTC라는 무역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국제무역위원회라는 ITC의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a member may apply a saf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바로 WTO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조사를 한 다음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이프가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구에 의한 조사냐 하면 by the competent authority, 관계 당국의 조사가 있은 후에야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competent authority가 바로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KTC라고 해서 무역위원회라고 부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w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물론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맞아야 되겠죠.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좀 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미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산업 분야가 그 비교 우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혹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포기하고 경쟁력이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즉 adjustment,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만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safeguard measur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the competent authorities, 예컨대 미국은 ITC는 shall publish a report setting forth their findings. 이 finding의 내용은 뭘까요? 수입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입 증가로 인한 serious injury,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를 발견한 finding, 그리고 그 finding에 대한 reasoned conclusion,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있는 결론, 즉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즉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 ITC의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근거 제시를 했다라는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뭐 한국어로 된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패러럴리즘 아까 말씀드렸죠. 패러럴리즘이라는 건 이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 investigation 조사 단계의 범위, 대상 국가, 그리고 safeguard measure application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그러니까 조사의 대상과 적용의 대상이 패러럴해야 한다. 이게 바로 패러럴리즘이라는 논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캐나다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수입이 조사의 대상에는 포함되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대상에서는 캐나다가 빠져버렸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제소국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미국 정부는 조사 대상에 캐나다가 들어갔지만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적용 대상에 캐나다를 뺀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아티클 4가 바로 determination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라고 해서 이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심각한 피해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조 B항을 잠깐 볼까요? The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not be made unless this investigation demonstrate.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서 판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On the basis of objective evidence,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우리 이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이죠. 세 번째 요건, 무엇과 무엇 간의 causal link, 바로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increased import,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serious injury or their threat thereof, 이게 바로 serious injury 부분이 두 번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causal link,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이게 세 번째 요건이죠. When factors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such injury shall not be attributed to increased import. 만약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것이 미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수입 증가 부분에서 캐나다산 수입 제품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즉 수입이 증가했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철강 또한 증가되었고 그 캐나다로부터 증가된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도 캐나다산 수입 상품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의 조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수입 증가 부분, 피해를 판정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캐나다 상품, 캐나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 단계에서 패러럴하게 규정이 적용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제소국들이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론 및 이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쟁점이었던 unforeseen development,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전개, 즉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입 증가로 인해서 미국의 철강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건의 전개여야 되는데 제소국들은 아니다. 그건 미국의 경쟁력이 점점 무너졌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다. 이에 반해서 ITC 미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충분히 그거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죠.
패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은 조사당국은 이 조사당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조사당국 ITC를 얘기하는 거고요. 쟁점이 된 각각의 특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연관된 타당한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즉, ITC는 미국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타당한 결론, 즉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널의 판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제시한 관련 설명은 충분히 타당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ITC가 나름 왜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은 unforeseen development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타당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ITC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가트 1994 제19조 1A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트 제19조를 위반했다. unforeseen development와 관련해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패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어펠릿 바디 상소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어필을 제공했습니다. 이 상소기관에서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패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관련 패널의 결정을 지지한다, upheld 한다라고 해서 바로 제소국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 ITC가, 미국 정부가 unforeseen development와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트 1994 제19조 위반이다. 패널의 결정은 옳다. 제소국의 입장이 옳다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상소기관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을 보면요. increased import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은 수입 증가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미국은 아니다. 미국의 ITC는 수입 증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패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CCFRS Hot Rolled Bar Stainless Steel Rod 등의 철강 상품의 증가된 수입을 결정하는 이 결정을 누가 했나요? ITC. 수입 증가가 있었다라고 ITC가 판단했는데 그러한 그러한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 설명을 제시해야 되는데 ITC가 제시한 근거 설명은 reasoned adequate 하지 못하다. 타당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제소국의 손을 들어줍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3.1조를 위반했다. Increased import 증가된 수입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적절한 설명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WTO 패널의 판단입니다. WTO 패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상소를 제기했고요. 어펠릿 바디 WTO 상소기관에서 동일한 사안 과연 increased import와 관련된 적절하고 타당한 설명,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2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WTO 상소기관에서도 증가된 수입 관련 패널의 결정, 즉 미국 정부는
수입이 증가했다를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패널의 결정을 상소기관은 동일하게 지지했습니다. 즉, 제소국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미국은 이 쟁점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패러럴리즘이라고 설명드렸죠. 패러럴리즘은 뭔가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 대상, 애플리케이션 단계 모두가 그 적용 범위, 조사 범위가 패러럴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는 쟁점이죠. 이에 대해서 제소국인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은 미국이 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를 조사하는 과정에 캐나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캐나다를 뺀 부분, 이 부분이 패러럴하지 못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 문제없다. 비록 조치 대상에서 캐나다를 뺐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는 조치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라고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패널은 미국 ITC는 세이프가드 제2조, 제4조 2항 B호하의 인과관계 및 비기여 분석에 있어 세이프가드의 조치로부터 배제된 수입을 다른 요소로 고려했어야 한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만약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안 취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것은 미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게 맞다라면 수입 증가, 철강 수입이 증가했다. 그 철강 수입의 증가를 계산할 때도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철강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철강 수입이 증가했다를 계산할 때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것을 포함시키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빼주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베스티게이션과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빼고 놓고에 있어서 패러럴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제4.2조의 병행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게 패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다시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미국은 조사할 때 포함한 것을 조치를 취할 때 빼줬다고 해서 그것이 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상소기관의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즉, 병행요건 관련 패널의 결정을 지지한다. 즉, 수입 증가 부분에 캐나다산 수입품이 포함된다라면 반드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때도 캐나다 상품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캐나다산 수입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면제해 주려고 하면 반드시 수입 증가의 조사 부분에서 또 캐나다산 수입 부분을 빼고 수입 증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소기관 또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제소국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쟁점이 뭐였죠? Unforeseen Development와 관련되어서 ITC는 충분한 근거,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Import Increase, 수입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ITC, 미국 정부는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패러럴리즘 관련해서 ITC, 미국 정부는 위반했다. 즉, 조사할 때와 조치를 취할 때 패러럴하게 그 대상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쟁점에서
미국 정부는 다 패소하게 됩니다. 하나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패널 그리고 어펠릿 바디 보고서가 회람되었고 아직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이 일어나기 6일 전에 미국은 패널 보고서와 어펠릿 바디 보고서를 받아든 다음에 이거 어차피 이거 채택되면 우리가 지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6일에 앞서서 2003년 12월 4일 미국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는 자기들이 취했던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스스로 철회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US President issued a proclamation to terminate all of the safeguard measure라고 해서 바로 1974 미국 무역법 제200 섹션 204가 바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는 절차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법상 조치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먼저 최종 보고서가 최종 판결문이 DSB에 의해서 채택되기 6일 전에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6일 후에 WTO, DSB에서 상소기관 보고서 그리고 패널 보고서 모두 채택되게 됩니다. 이로써 US Steel Safeguard 이 사건이 패널 WTO 어펠릿 바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이행 단계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전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어찌 보면 처음부터 WTO 이 조항에 위반된 조치라는 걸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공정무역을 위한 첫걸음, 공정무역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해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를 위한 세 가지 주제를 이미 배웠죠. 우리가 배웠던 것은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로서 엔타이 덤핑,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서브시디, 보조금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조치로서 카운터베일링 메저라고 해서 이 상계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어떠한 unfair act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serious injury가 벌어진 경우에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safeguard 조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바로 이 anti-dumping measure, 그리고 countervailing measure, safeguard measure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trade remedy, 무역 구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safeguard measure를 이해하기 위한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배경 및 개요 알아보았죠. 마치 우리나라의 쌀 산업과 비슷한 정치 역사적 상황이 미국의 철강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 러스트 벨트라고 했죠. 한때 잘 나가던 이 미국의 제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은 아주 녹슬어 버려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는데 대표적인 게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인볼브되어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가 바로 미국의 철강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오데오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들을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러스트란 말 자체가 바로 녹슬었다라는 거죠. 이 철강을 기반으로 한 이 산업들이 이제 녹슬어버린 낡은 산업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되어서 미국이 취했던 세이프가드 조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WTO 패널 어펠릿 바디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그 리포트들이 또 WTO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되기 6일 전에 스스로 결국 그 모든 조치들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본 세 가지 쟁점은 unforeseen development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increased import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parallelism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 어떤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